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맘 터치는 노인 돌봄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이 되는 협동조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맘 플랫폼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고 노인장기요양 창업자 CEO 과정의 샘플 영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진행 순서는 제1강 장기요양 시장의 현황 및 전망에서부터 7강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시스템의 순서로 구성이 돼서 강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터치 가맹사업 본부장 겸 전략기획 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요. 일정이 바쁘시고 또 이렇게 첫 번째 마음을 이렇게 참 교육받으러 온다 마음을 먹고 오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또 결정을 하셔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좀 대기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서 많은 걸 얻고 가겠다 이 생각을 뭐 하시면은 뭐 좋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에 좀 충실해서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노인 장기 요양 쪽으로 이렇게 경험을 많지 않으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업은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업인지, 다른 업과 비교해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한다면 돈은 벌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만 잡고 가셔도 내가 이 업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 노인 장기 요양과 고령 친화 산업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이 업을 한다면은 장기 요양을 통해서 고령 친화 산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가시면은 나름대로 1박 2일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우리가 그 UC의 시니어의 등장에 맞는 어떤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공공시장일 경우에는 정책을 잘 봐야 돼요. 정책을 모르고 이 서비스를 하겠다,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처음부터가 이건 좀 생각이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또 큰 방향은 이 공공시장 분야에 분명하게 우리는 서비스 질을 올려서 이 부분에 네트워크를 펼치고 이걸 기반으로 민간시장을 지금 가겠다 하는 건데, 아마 우리가 개인 사업자로서는 이런 어떤 그 네트워크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고령 친화 산업에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재가기관을 최초에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기까지 시급까지 쭉 이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동북케어를 최초에 개인 사업자로 내서 오다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고령 친화 산업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시작부터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강의를. 이것이 4개 지역에 4개 직영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 직영점 안에 복지용구는 순수하게 독립생산자예요. 그러니까 복지용구라는 것은 이제 침대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 대변기, 소변기 뭐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생활이 안 될 때에 용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되는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뭐 이런 것들이 다 17개가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개 품목인데 종류는 되게 많아요. 내가 미끄럼 매트라 이렇던 목욕탕용 뭐 이게 거실용 다 다르잖아요. 그 안전손잡이도 세워놓고 가는 거, 벽에 붙이는 거, 등기에 있는 거 다 다른 거. 그러니까 17개 품목인데 실질적으로 복지용구 종류는
제조회사와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출시한 거에 따라서 그 200종 이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창업을 하게 되면 만능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관리자도 돼야 되고 경영자도 돼야 되고 리더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역할이 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리더는 뭐라 그랬어요?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영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의사결정을 내리고 아까 판단해서 조직을 통제하고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관리자는 일정 보세요. 업무 방식과 표현 스타일을 여기 선생님들 한번 딱 찾아보세요. 4개 있어. 4개 있다고. 근데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호형이 좋은 것 같죠. 유대감 형성, 사람이 무성. 저게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있어. 그러면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민주형이라는 거가 장기 요양을 운영하는 데는 제일 좋아. 왜?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오래 가거든. 왜? 민주라는 것은 참여를 전제로 하잖아. 나머지는 지시와 복종과 통제와 규율 이런 거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주는 거죠. 코치 해준다고 말 안 들으면 어떡할까? 코치는 또 잘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가치관을 두고 나의 표현 스타일과 업무 방식이 어떤 건데 어떤 쪽으로 좀 다듬어야 되겠다라는 가치관을 가져야지. 아, 내가 이제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되면 나의 방식을 이런 쪽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이제 연습을 해야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함께 일하자. 내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대표님이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대표님을 찾아가서 직접 하루 만에 제가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행복하고 진짜 좋다라는 게 저 할 때는 쉽게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초가집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60평 아파트 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제가 2008년 7월 1일 창립이잖아요. 지금 14년째예요. 14년째지만 14년 만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펼쳐진 거 저는 어느 가맹점 이때 하더라도 저는 처음이었어요. 또 지금도 제가 항상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나 진짜 동북해안은 물론 탑이지만 그 다음에 온맘터치가 이러한 좋은 기회를 줬다라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해요. 네, 등급 신청, 수급자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보면 등급 신청 방법은 어르신 보면 등급 판정 이유랑 매칭하는 거 있어요. 처음에 네, 일상생활하기 힘든 거, 일상생활하기 힘들거나 또는 뭐 있어요? 우리가 노인성 질환, 뇌경색, 치매, 파킨슨. 65세가 이상 되면은 할 수 있지만 65세 미만일 때가 또 중요한 거예요. 하다면 요즘에는 65세 미만도 파킨슨 있고 치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냐, 2가지가 있어요. 65세 이상 되면 노인성 질환만 있으면 먼저 공단에 신청을 하면 후에 2주 후에 공단 직원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매겨서 또 소견서 이렇게 서류를 줘요. 그럼 그거 갖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거기서 다 해서 인터넷 발급을 다 해줘요. 그래서 2주 후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급해. 이분이 빨리 급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종류가. 그러면 기다리기 전에 내가 100% 돈을 내고 소견서를 떼오세요. 소견서를 떼오면 등급이 나오면 85% 환급이 돼요. 이 방법. 그리고 또 65세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소견서랑 같이 동시에 서류 접수를 하셔야 돼. 이게 차이점이에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장기요양 업무를 잘 하려면 어떤 업무를 잘해야 할까 이렇게 한번 6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우선 장기요양 기관 법령과 정책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수익이 들어오고 그걸로 기관을 운영하고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데 이 올바른 청구 방법에 따라서 또 수익이 깎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보니까 쥐약안보 같은 경우는 미용 청구라고 해서 결석을 하더라도 5일 동안에 50%의 미용 청구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청구금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청구를 하지 못했어요.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도 몇 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력가산에 대한 활용법을 몰라가지고 인력가산금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날린 기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 종사자를 어떻게 채용을 하고 급여를 어떻게 지급을 하고 또 고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한 능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를 유치하고 얼마나 그 표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관리 능력, 그러니까 기관이 일단 기관이 만들어졌으면 그 기관의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잘 받아야 하거든요. 요즘은 A, B, C, D, E 점수가 다 먹여져요. 가지고 기관 검색을 하면 이제 E를 받게 되는 기관 같은 경우는 보호자들이 좀 많이 회피를 하시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든지 그 다음에 그냥 주변에 있는 기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그 기관의 수준을 몰랐지만 요즘은 다 그 수준의 기관을 알 수 있도록 평가가 완전 다 완전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 이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막연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욕구 사정을 작성을 할 때 글짓기 하기 힘들어요 막 그래요. 네. 글짓기가 사실 힘들긴 해요. 왜 그러냐면 거의 서술형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달리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출 방법을 좀 정리를 했어요. 분명히 인지 같은 경우는 한번 저기 인지 볼게요. 인지라는 게 그냥 발생한 게 아니라 진짜 인지 상태가 떨어져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인지가 떨어져 보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 낙상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인지가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으로 인해서 또 선막으로 인해서 인지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 연관성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지가 원래 좀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뭐 약을 바꿔가지고 그 약을 복용한 이후에 뭐 부작용으로 인지 상태가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 다음에 영양 부족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식사를 잘 안 하신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연화곤란이라든지 기분에 따라서 안 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약물로 인한 그 부역질이 생겨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원래 집에서 잘 드시는데 센터만 오면은 안 드신다든지 환경적 요소가 있는지 이런 도출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글짓기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찾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이 어르신이 인지가 떨어지고 영양 부족 상태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흐름을 아셔야 돼요. 내가 대표를 딱 뭔가 창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옆에서 알려줘도. 근데 대표님들께서 그래도 흐름으로라도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쭉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제 창업을 하게 되시면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알고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담당 시군구 공무원들을 만나도 자신있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뭐 교육도 안 듣고 책도 잘 안 보고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무슨 돈벌이가 되는 것 같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인복지가 특히 이 노인복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굉장히 너무 빨리 들어왔고 다른 아동복지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미 경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본의 그 케어보험들을 도입하면서 저희 보험도 일본하고 많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근데 열정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만 알고 계시면 또 저희 본부장님 통해서 뭐 온맘터치의 도움을 받으시면 머리 아프지 않고 즐겁게 운영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그리고 이 일을 하면은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했지만 항상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원장님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초 작업으로 수급자 계약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정을 등록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FD라고 이렇게 딱 그 카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시죠? 방문 요양 하시려면. 그래서 요양사들이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찍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이게 이제 왜 생겼냐면은 처음에 장기요양 기관이 설립됐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뭐 그냥 나라 돈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단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할까.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 제도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환수도 굉장히 많이 당하신 분들을 저도 주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짜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대표님들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되고 나면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청구하고 청구 1차 때는 뭐 요양요원 전속 내역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은 결정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청구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흐름만 이 부분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운영과 창업은 온맘터치와 함께 미래를 준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